안녕하세요. 머물다 가게 책방지기 다니입니다. 안녕하세요. 글 쓰고 책 찍는 연필농부 바닥입니다. 오늘 이제 시즌2의 두 번째 또 새로운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랑 친하고 자주 보는 작가님이었지만 이번에는 특히나 더 되게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가 머물다 가게에서 하고 있는 작가 모임을 만드신 맞아요. 창시죠.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드글드글 이글이글이라고 하는 그 대전의 프리랜서 작가 모임을 또 만들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네, 빨리 소개를 해볼까요? 염주희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는 염주희 작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작가님과의 그 인연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 시즌2에서 처음 뵌 게 아니라 시즌1 대동에 있었을 때 작가님께서 저희 책방에 방문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이렇게 책을 전달해 주시러 이렇게 오셔서 잠깐 스치듯이 뵀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머물다 가게 시즌2를 열고 작가님이 이렇게 이력서 같은 것을 들고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그때가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처음에 여기 오시게 되셨는지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시즌 1 시절에 그때 제가 책방을 방문했을 때는 다니가 늘 바빴어요. 이렇게 서점지기이지만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니까 그래서 뭐 책을 전하러 가거나 책을 사러 가거나 그랬을 때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정도의 관계를 맺다가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서 제가 이제 새로 공간을 얻었으니까 되게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프리랜서로 취재를 하고 있는 그 지역 잡지에 다니도 이제 기자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제가 글을 꾸준히 읽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내적 친밀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간을 오픈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에 내가 손님으로도 찾아뵙지만 새로운 그 프로젝트를 런칭하는 다니를 응원하고 또 저도 약간 아지트 같은 공간을 늘 찾고 있거든요. 거기에 갔을 때 내가 아는 얼굴들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뭔가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고 있다가 여기에 왔어요. 근데 그때 오는 날 그래도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한참 바쁘실 때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상상이 되는 것들을 따다다다 적어가지고 약간 한 장 종이로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 자리에서 이렇게 쫙 검토를 해보시고 이거 하면 좋겠어요. 이거 다 하고 싶은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되고 우리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자. 언젠가는 다 하면 좋겠지만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 다니가 제가 제안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같이 늘 글을 쓰고 늘 일을 찾고 있는 프리랜서 작가들끼리 서로 응원하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나의 이기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말했더니 다니가 저도 그래요 라고 하면서 이 시간을 아침 시간으로 정해가지고 서점이 열기 전에 모여보자. 그러면 벌써 저하고 다니하고 두 명이 있으니까 사람 조금만 더 모으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 첫 모임이었고 사실 제가 이 모임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숟가락만 얹은 게 다니가 알고 있던 작가님들의 네트워크를 이 모임에 들여온 거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의 일원으로 이 모임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기쁘게 하고 있고 이제 1년 우리가 올 여름에 1년을 축하했죠. 그때 이제 제가 보현 작가님도 딱 떠오르고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연애 작가님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소개드릴 천동 작가님 이렇게 딱 멤버가 뭔가 되게 호로록하게 딱 구성이 돼가지고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진짜. 그게 다들 소속 없이 뭔가 일하는 프리랜서들은 동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있고 또 직종에 따라서 글 쓰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싶거나 서로의 글을 좀 보고 싶거나 이런 관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모임을 만들 때 그러니까 깃발을 꽂는 게 중요하잖아요. 늘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마음들이 근데 누가 만들어줬으면 내가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만들어야겠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 시작을 열어주셨고 진짜. 또 이제 이 머물다 가게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모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체계 형태로 글을 쓰기 이전에 사실 월간 토마토라는 이 잡지에 또 기자로 오래 활동을 하셨잖아요. 이 기자 활동을 시작하게 된 요 이야기부터 혹시 해주실 수 있는지. 기자 활동을 하게 된 건 사실 이 책을 먼저 쓰고 그리고 이 책이 월간 토마토라는 출판사에서 나오게 되면서 월간 토마토를 더 잘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단행본을 쓰고 나니까 내가 꾸준히 글을 쓴다는 것의 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월간 토마토에서 프리랜서 기자를 모집할 때 거기에 글 샘플을 제출하고 기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에서 글을 꾸준히 내고 출판을 하는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글을 쓰게 됐죠. 그게 처음 쓰기 시작하신 게 몇 년도? 이 책이 2020년도에 나왔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화상 독서 모임 어떻게 시작할까? 맞아요. 라는 말하자면 어떤 일을 how to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에요. 사실 근데 이 책을 쓸 때 굉장히 좀 쑥스러웠던 거는 제가 독서 모임 초보였던 거죠. 저와 저의 지인인 이소라 작가님 둘이서 이제 공저로 쓴 책인데 저의 친구는 독서 모임 전문가고 저는 독서 모임 초보였어요. 우리 둘이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운영한 얘기를 쓰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그걸 쓰면서 제가 독서 모임이라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지 더 나아가서는 모임의 힘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었고 2020년도가 코로나가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된 거였는데 그 이후로 저는 5년째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전일제 근무를 하면서 글을 쓰고 그런 생활도 병행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세월이 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던 어디에 있던 글을 쓰는 거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을 쓸 때는 그냥 다른 일을 하시는 중간에 독서 모임 운영자로서 이 책을 쓰신 거 이 책을 거예요? 썼을 때는 갓 퇴사하고 저에게 직장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일 처음 했던 사회활동, 취미활동으로 제가 이렇게 선택한 게 독서 모임이었어요. 보통은 글이 모이고 나면 이걸 가지고 책을 내볼까? 뭐 투고를 한다거나 출판사에서 먼저 알아보고 찾아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 책은 그럼 어떻게 책으로 탄생하게 됐을까요? 그게 어떤 이런 단행본의 형식은 아닐지라도 보고서를 쓴다던가 논문을 쓴다던가 뭐 기고문을 쓴다던가 그런 일은 했지만 이런 자유 형식의 글을 쓴 거는 이때가 처음이었죠. 그때 이제 저의 친구와 제가 독서 모임 공동 운영자로 매번 독서 모임이 끝난 다음에 소회를 썼어요. 그게 모여가지고 이 책이 된 거였어요. 우리가 그 소회를 썼던 이유는 원래 같으면 독서 모임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하고 우리 오늘 좋았다, 뭐 오늘 이 책 좀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잖아요. 짧게라도. 근데 우리는 화상으로 만났다가 헤어지니까 그 온기가 식기 전에 각자의 그 생각을 정리하고 운영자로서 다음엔 어떻게 더 잘하면 좋을지 그런 생각을 정리할 그 기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둘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저는 그때 네이버 블로그에다 쓰고 제 친구는 브런치에다 썼던 것 같아요. 그걸 각자 써서 이제 링크를 보내주니까 나도 그녀의 글을 읽고 그녀도 제 글을 읽고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친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좀 계속 쓰다가 중반쯤 가니까 이게 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고가 계속 쌓이고 그리고 이 독서 모임이 시즌제로 운영되는데 그 시즌을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약간의 노하우가 생겼고 그때 이제 독서 모임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책을 쓰자 그렇게 하고 이소라 작가님이 알고 있던 출판사인 월간 토마토에 투고를 했죠. 그때부터 이 동료의 힘과 독자의 힘과 이 어디 안에 우리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쓰는 사람으로 큰 힘을 주는지를 경험하셔서 계속 맞아요. 그런 모임을 또 갖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독서 모임도 처음이었지만 사실 모임이 처음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어떤 소속된 곳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만으로도 진이 쏙 빠져가지고 뭔가를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고 제 시간 관리를 혼자서 해야 하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나는 누구랑 같이 하는 것도 좋아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독서 모임도 책을 매개로 하는 모임이고 뭐 글쓰기 모임도 그렇고 그리고 동료들 간의 자조 모임도 결국 그런 거죠.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응원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더 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월간 토마토 기자 활동을 되게 오래 하신 걸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하면서 이 책을 출간하셨을 거라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 이 책을 시작으로 거의 그렇죠. 계기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게 그리고 됐어요.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이 마음을 쓰고 싶다. 그리고 나의 독자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진짜로 글이 되고 책이 된다는 거를 확인하게 돼서 되게 놀랍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첫 번째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가 또 그 팬데믹 시대여서 맞아요. 아마 화상 독서 모임에 대한 관심도 엄청 많았을 네.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독서 모임이 진짜 전국에 많아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어떻게 더 잘 운영하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하는 그 운영자들의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기억나는 게 그 코로나 때 서울국제도서전을 오프라인으로 못 여는 시기에 이제 전국에 있는 동네 책방들에게 사람들이 사고 싶고 모여서 이렇게 사면 너무 좋은데 어려우니까 이제 동네 책방을 직접 찾아가서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책을 각자 큐레이션 해놓은 것을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이 책을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머물다하게 시즌 1에 있을 때 이 월간 토마토에 이제 연락을 드려서 이 책을 저희가 잔뜩 이제 받아서 그걸 그 팬데믹 그 시대에 정말 딱 책을 너무 읽고 싶은데 읽지 못하고 읽고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저희도 그때 모임을 너무 하고 싶은데 계속 못하던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때 저희에게도 되게 힘이 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상 독서 모임 어떻게 시작할까가 첫 번째 책이고 이걸 계기로 이제 월간 토마토의 프리랜서 기자로 계속 기사를 쓰시고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비컷 일지라는 맞아요. 책이죠. 네. 이 책의 부제는 잡지사 프리랜서 기자의 글쓰기 비법 노트예요. 저는 이게 글쓰기 책인지 모르고 그냥 썼거든요. 이것도 말하자면 그냥 저의 일상을 기록한 걸로 시작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취재한 후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저한테 남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너무 좋았으면 왜 좋았는지, 좀 인터뷰가 잘 안 됐으면 왜 그랬는지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에세이집이 된 거거든요. B컷 일지라는 게 그 B컷이 A컷, B컷 할 때 그 B컷인데요. 보통 취재를 하나 하면은 한 사진을 한 100장 정도 제가 찍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5장 정도만 기사에 실리거든요. 근데 나머지도 꽤 좋은 사진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최고인 A컷이 아니고 이제 B컷이니까 그게 다 이제 제 사진첩이랑 PC에 남아 있는데 어느 날 그 사진들을 보면서 얘네도 되게 쓸만한데 얘네도 다 좋은 그 장면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글도 그렇다. 내가 최고의 엑기스를 뽑아서 기사에 냈지만 그 나머지 기사에는 담지 않았던 나의 소회라든가 아니면 나의 인터뷰이가 했던 어떤 스치는 말 아니면 그 공간의 어떤 장면이나 뭐 향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쭉 정리해가지고 썼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책을 한번 썼다고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약간 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분량이 있어야 한 꼭지가 되는구나. 몇 꼭지 정도 있어야 책이 되는구나. 그런 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썼고 그리고 이제 다 쓰고 나니까 이게 저처럼 글쓰기를 업으로 하지 않지만 글쓰기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글쓰기를 계속하게 된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편집자께서 이런 멋진 부제를 지어주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글쓰기 책을 쓴 사람이 되었답니다. 근데 저 너무 진짜 작가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도 지금 이제 월간 토마토에 이제 개건 기자가 되어서 원고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매달 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원고를 쓰는 것도 힘들고 취재를 가는 것도 힘들고 이거를 마감을 지켜서 제출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작가님은 항상 꾸준히 그걸 하실 뿐더러 그런 어떤 소회, 이 방법들을 또 별도의 기록을 또 남겨두신 거잖아요. 이렇게 책이 될 수 있는 원고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진짜 엄청 많이 들고 그게 또
그 작가님의 능력인 것 같아요. 뭔가를 할 때 계속 어떤 기록을 꾸준히 남기시는 그 습관과 그 끈기가 작가님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진짜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엄청 생산성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보니까 화상 독서 모임 어떻게 시작할까가 2020년에 나왔고 비컷 일지가 2021년에 나왔어요. 1년 맞아요. 사이에 초보 저자가 책을 연년이 낸 거잖아요. 이제 글을 먼저 쓰고 이제 원고가 꾸러미가 됐을 때 이제 출판사에 가지고 갔죠. 제가 아는 유일한 출판사인 저의 이제 월간 토마토에 가서 그때는 이미 편집장님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기사를 쓰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 글을 보여드렸는데 출간을 하자고 해주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염 기자님 진짜 부지런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살면서 일 잘한다, 뭐 똑똑하다, 뭐 일을 빨리 배운다 막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부지런하다는 얘기는 별로 안 들어봐가지고 그게 저는 처음에 이게 덕담인지 이게 뭔지 좀 약간 헷갈렸어요. 그것도 그 좋은 소리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더 세월이 지나고 저도 이제 40대가 되고 보니까 부지런한 거, 꾸준히 하는 거, 성실하게 하는 거 그런 게 뭐 막 엄청 재기발랄하게 뭐 이렇게 퍼뜩해서 하는 것보다도 굉장한 힘이구나. 저는 제가 부지런하다고 지금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덕목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뭐 엄청나게 간지나고 멋진 글이 아니어도 부지런히 써도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작가에 최적화된 그런 재능과 적성을 타고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오늘 이렇게 또 작가 독서 모임 운영자 이 배지도 달고 오셨잖아요. 이런 거를 다른 것 자체가 저는 제가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살 때 이거를 사서 어디다 써? 뭐 의사가 나 의사요. 뭐 선생님이 나 선생님이요 하지 않잖아요. 근데 작가가 작가를 사서 뭐에다 쓰나 이러면서 약간 쪼크로 샀거든요. 내가 어느 날 내가 작가라고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글을 쓰는데 내가 막 좌충우돌을 할 때 내가 나에게 이거를 딱 달아줘야지. 진짜 그런 마음으로 샀는데 껍데기도 뜯지 않고 있다가 오늘 여기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착용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작가라는 게 일을 부여받아서 쓰기도 하지만 일을 부여받지 않아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절을 건너가는 단계에 있는 저로서는 물론 두 분이 이것도 뭐 누가 시켜서도 안 했는데 이렇게 썼다고 했지만 누가 나한테 글을 쓰라고 해서 쓰면 더 좋겠다는 그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러나 나한테 일을 주지 않아도 나한테 이런 글을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쓰는 자가 되어야지 하는 그 딜레마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늘 고민하게 되고 다른 작가님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고 좀 도움을 얻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또 끼리끼리 워크숍에서 그동안 이렇게 이제 그 미술관 이렇게 관람하시고 그거를 이렇게 기사로 꾸준히 쓰셨는데 그걸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의 과정을 이제 듣다 보니까 와 이렇게 성실하게 해야지만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있구나 이거를 제가 또 깨달았거든요. 본인은 이 정도는 성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녹취를 하고 뭐 사진을 많이 찍고 그러는 이유는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어쨌든 글을 쓴다고 해도 내가 오늘 만나는 이 대상이 이야기해줄 그 주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분야고 그게 뭐 좋게 생각하면 설레임이지만 저는 그 부담하고 그 두려움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갈아넣는 수밖에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그게 뭐 시간이거나 노력이거나 뭐 자료를 더 찾는다던가 그거 말고는 뭔가 재기발랄하게 기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저한테 애진력이 없다는 거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영감을 어디서 받으십니까? 영감이 어디서 오냐? 그냥 하는 거다. 성실하면서 오는 거다. 그래도 영감이 오는 사람도 있을 것만 같아요, 저는. 아니 그것이 영감이죠. 이게 계속 성실하게 내가 사진을 100장 찍어서 무엇이 제일 좋은지 보고 이것이 왜 안 좋은지 보고 오늘의 취재에서 느꼈던 점을 복귀하면서 기사는 이대로 쓰고 나머지 B컷의 그런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로 쓰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조금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조금 잘하고 있네?
저희가 지금 쓸 모임을 또 같이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정말 책을 쓰기 위한 그 목적을 딱 두고 막 쓰는 것과 이렇게 쓰다 보니 원고가 뭐였네? 라고 하는 거는 또 되게 다르잖아요. 저는 그 후자가 항상 부럽거든요. 늘 꾸준히 쓰고 그게 원고가 자연스럽게 모여서 책을 만드실 수 있는 뭔가 총알이 장전된 그것처럼 너무 항상 부러운데 그게 사실 그만큼 쉽지가 않아가지고 꾸준히 쓴다고 하는 것이 그 염주희 작가님이 글을 쓸 때 본인은 내가 부족해서라고 이제 겸양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어떤 식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쓸 수 있을 것 같은 글을 써요. 제가 이 잡지에 하고 있는 거는 인물 취재하는 인터뷰 한 꼭지하고 그다음에 미술 전시를 보는 이제 기사 한 꼭지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가기 전에는 아무거나 다 했어요. 한 1년은 아이템 정해가지고 오케이 되면은 글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미술로 정착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저는 제가 미술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미술 작품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런 데 많이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로 갤러리에 많이 간 거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글로 쓰게 될 때는 나름 전략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미술도 설치 미술도 있고 뭐 미디어 아트도 있고 하지만 미술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만큼 계속 가서 볼 수 있고 오래 머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내가 이 미술 작품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는 여건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술 작품을 만든 아티스트의 생각이 뭐였을까라고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된다는 것이, 어떤 미술 작품을 보고 그 아티스트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생각하는 동안 그분이랑 이제 소통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후에 제 글을 읽고 저에게 피드백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내가 이 일은 계속 할 수 있겠다. 이 일은 공부하면서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미술이 항상 좀 어렵다. 그리고 미술 전시를 보면은 그걸 이렇게 설명해 놓은 글도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낄 때가 되게 많았는데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풀어주시면서도 전혀 가볍지 않게 그걸 이렇게 되게 항상 깊이 있게 잘 다뤄주셔서 이 작가님, 이 기자님 진짜 너무 진짜 이렇게 잘 떠먹여 주신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기사가 많이 쌓였잖아요. 한 번쯤 이제 탁 그걸 마무리하시는 그 책을 만드셔도 좋겠다 이 생각이. 좋습니다. 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저도 또 거기에 이제 마음을 품고 있다 보면 그게 뭐 당장은 아니어도 그런 날이 오겠죠? 네. 어떻게 약간 하루에 루틴이 있으세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취재도 가셔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일정이 늘 똑같지는 않으실 텐데. 저는 아무 데서나 잘 쓰는 편인데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거는 그래도 데스크탑 PC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일 많이 글을 쓰고 제 서재에서 주로 그렇게 하는데, 어디를 가야 되거나 그러면 뭐 노트북 가져가서 쓰고요. 매일매일의 루틴보다 저는 1년을 봤을 때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집중 집필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쓰지 않고 매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뭐 취재라든가 어떤 의뢰받은 일들을 쭉 깔고 가는 거 외에 제가 책 집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글쓰기는 몰아서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책 다 시간을 정해두고 썼고요. 이거는 한 3개월 정도 썼던 것 같고, 일주일에 2편씩 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원고가 나왔다 생각했을 때 멈췄던 것 같고, 이것도 집중 집필 기간이 있었어요. 안 쓰는 시기에 저를 이렇게 놀면 안 돼, 이렇게 지내면 안 돼 했지만, 이제 제가 약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집중 집필 시기가 아닌 시간에는 좀 더 친구도 만나고 어디도 가고 그렇게 보내다가 지금 집중 집필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제 캘린더 보면은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럼 그 집중 집필 기간을 정하는 뭐 기준인가? 그건 어떤 건가요? 제가 1년을 두고 상반기는 이걸 하고 이제 하반기에는 집중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어떤 글을 써요. 근데 쓰다가 보면 왜 우리도 그 몰입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어떤 거에 몰입하면 그게 어느 수준이 지나면 도움닫기가 끝나고 이제 거기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한 컨텐츠에 대해서 계속 깊이 있게 그걸 생각을 하고 글을 쓰다 보면 제가 어느 순간 알아요. 내가 지금 이게 시동이 걸렸구나. 지금은 제가 성인 자녀들을 키우는 어떤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글이 막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손보기 시작하면서
계속 그 관련된 컨텐츠를 보고 관련된 참고 서적을 보고 드라마도 제가 넷플릭스에서도 청소년 성장 드라마만 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가 여기서 책을 구매하니까 요즘 책이 뭐 50이면 육아가 끝난 줄 알았다 이런 책을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쓰고 있는 책과 내가 독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런 줄거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 7월 1일부터 집중 집필 기간이야 라고 선언하고 여기에 집중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거를 몇 주를 보내고 보니까 지금 제가 내 메인 프로젝트가 이거가 돼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지금 새로운 거를 또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만화 그리시잖아요, 만화. 우리 만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어떤 컨텐츠를 세상에 내놓기 전에 그거를 배우는 단계에서 이렇게 소개한다는 게 약간 쑥스럽긴 했는데요. 제가 손으로 뭔가를 그리고 그런 거를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꾸준히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만화를 생각하면서 그거는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글에 대안적인 어떤 표현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만화는 글과 그림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리는 만화의 내용, 그게 이제 저희 가족을 등장하는 그런 만화인데요. 저와 저의 배우자, 이제 중년 부부가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런 에피소드를 글로 담으면 저는 어쩔 때는 너무 치사하거든요. 그런 소소한 거 가지고 삐진 제가 너무 작아 보여서 싫고 또는 이렇게 하면 저의 배우자가 너무 속 좁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디스하는 것 같아서 싫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글로 쓰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이게 되게 만화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화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의 지인 중에 만화가이신 김지영 작가님께 만화를 배우고 싶다 해서 이제 그런 인연이 된 건데요. 이제 올 초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8개월 정도 그렸는데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편 그릴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일정이었고 지금은 뭐 2주에 한 편 그린 적도 있고 지난번에 제가 좀 슬로우한 그때는 한 달에 한 개 그렸어요. 만화를 그리는 저를 보고 제가 기쁜 점은 내가 드디어 글 외에 또는 내가 하는 업 외에 즐겁게 하는 그런 걸 보통 취미라고 하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하는 걸 취미라고 하는데 그런 걸 찾았다. 그 전에 내가 그 거쳐가고 중단했던 이 많은 것을 불식시킬 취미 종착점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걸 발견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수확이었고 대신에 만화는 힘들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리고 저는 제가 초반에 이제 만화를 그리고 나서 내가 만화를 더 많이 또는 더 열심히 그리게 되는 동력으로 그게 만화가 알려지고 이걸 읽고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인스타그램도 만들고 그림들을 포스팅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저는 그게 소용이 닿을 때 도움이 될 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릴 때 기뻐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 그런 면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어떤 효용 가치가 있지 않은 것 또는 그냥 해서 재밌는 것은 그런 걸 하는 게 저는 되게 좀 낭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화를 그리면서 이거 재밌잖아 또는 제가 지난번에 그리던 우리 강아지의 옆모습보다 오늘 더 잘 그려졌을 때 그 기쁨을 느끼는 저를 보고 그게 신기해요. 대전에 이렇게 오시게 된 그런 이야기나 작가님이 또 대전에 살면서 느끼시는 글 쓰는 이로서 느끼시는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전에는 또 다른 나라에서도 또 사셨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쭉 나고 자라서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 가서 꽤 오래 살고 그리고 서울로 다시 와서 좀 서울에서 지내다가 이제 대전으로 오게 됐어요. 그게 12년 전이에요. 저는 제가 한 5년쯤 살았을 때 내가 대전에 꽤 오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 정도면 대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찐 대전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더 깊은 그게 있구나, 깊은 유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정서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대전인이 저를 대전인으로 보든지 안 보든지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제가 지내고 있는 이 도시를 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살기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에 사는 동안보다 대전에 있는 동안 더
문화적인 그런 인풋을 더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서울에 물론 기회가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지만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적으로나 뭐 비용적으로나 뭐 에너지로도 그렇고.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는 제 페이스에 맞게 그리고 제가 뭐 미술을 보러 다닌다고 해서 대전에 있는 작품들 전시도 다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1시간 거리에서 내가 그날 취재를 하고 그런 문화적인 그 교감을 충분히 하고 돌아와서 그때 느낀 것들을 그날 1차로 기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페이스, 그 정도의 일의 양이 나한테 적당하구나라는 거를 대전이라는 곳이 저에게 알게 해줬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저는 너무나 과하지 않은 자극과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그 삶의 균형을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런 점이 저는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매일매일 대전을 알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월간 토마토의 기자가 돼서 취재하면서 제가 받은 정말 큰 그 혜택은 늘 여기 어디 좋은 데 있나? 어디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데 있나? 라는 렌즈로 이 도시를 바라보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하나를 하더라도 그만큼 더 애착을 가지고 내 지역을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약간 희망하는 그 워너비 중에 하나는 자동차가 없이 사는 삶이거든요. 근데 대전은 그게 좀 어렵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더 이렇게 오밀조밀 있는 지역에 가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역이 어딜까라고도 계속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나의 취향과 지향에 어느 정도 머물다 가게가 맞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자주 오게 되시는 거죠. 네. 늘 감사합니다. 가게는 저의 아지트죠. 네. 그렇죠. 머물다 가게 전속 작가잖아요. 아지트이자 제가 심지어 소속사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또 많이 우리가 머물다 가게 깊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한 얘기해야 돼. 머무는 책갈피. 제가 이제 사실 책방지기로서 이제 책을 잘 팔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꾸준히 큐레이션하고 소개하고 이런 업무들을 잘 해야 되는데 항상 구멍이 많잖아요. 막 오픈 공지도 제대로 못 올리고 책방 계정인데 막 책 사진도 이렇게 꾸준히 업로드를 잘 못하고 이런 저의 그런 빈틈과 구멍을 두 분께서 지금 거의 꽉 이렇게 메워주고 계셔가지고 저는 진짜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두 분이 어떻게 그걸 또 이렇게 같이 기획을 하시고 시작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지 그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과 관련된 사람이니까 이제 SNS에 책방이 올리는 어떤 공지라든가 책 소개 같은 걸 늘 보거든요. 신문 서평 같은 것도 찾아보고 독서 모임을 하려면은 이제 어떤 책을 읽을지를 연중 이렇게 레이더에 두고 있어서 그런 걸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책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책을 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의 아지트인 머물다 가게에는 워낙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소개하기에도 이제 바쁘죠. 그런데 책 소개가 이제 자주 있지 않은 것이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정체성이 책방이니까 책을 더 알리고 책을 소개하고 그래야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고 또 작가님들도 이곳이 이런 책을 입고 하는구나 내지는 선호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두 분이 여기에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인 이 매체를 운영하는 걸 하고 계셔서 두 분은 정기적으로 이제 만나실 때 제가 바닥을 만나가지고 책 소개하는 거를 머물다 가게가 해야 한다. 그런데 너무 바쁘시면 우리가 하자.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바닥이 흔쾌히 그럼 그럽시다 하셨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시작이 된 거였죠. 네. 그렇죠. 지금 이 머물는 책갈피라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머물다 가게 책을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죠. 두 분이 이제 머물 작가로 이렇게 활동을 해주고 계시고 저는 사실 그 두 분이 써주시는 그 글도 너무 재밌고 저는 이게 또 원고가 쌓이다 보면 이게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를 늘 마음속에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실 마감이 매주 있다는 거는 엄청 그것도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두 분이 계속 해주고 계셔서 진짜 너무 황송하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정말로. 저는
이제 바닥께서 그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책을 주로 해주시니까 저는 여기에서 접하는 다른 책들 또는 이제 다른 로컬 작가님들이나 제가 영감을 받은 그런 책들을 소개하는데 그러면서 생긴 일화들도 있잖아요. 작가님들이 막 기뻐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거나 또는 뭐 입고로 이어지는 그런 소식들 여기로 찾아오신 작가님도 계시고 그런 얘기 들으면 아 그래 이런 머문 책갈피라는 것이 뭔가 또 약간의 그 영향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이야말로 오랫동안 해야 될 그런 거다 그런 생각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드글드글 이글이글이 내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이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이 머물다 가게라는 서점을 사랑하고 아끼고 여기가 계속해서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사실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면 한다. 그리고 책을 읽고 그냥 책을 소개하는 글 쓰는 것이 뭐 하면 하지 뭐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가에게도 책을 읽고 책을 한번 이렇게 싹 정리해보는 경험도 되게 중요하니까 보통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또 그냥 아 재밌네 하고 또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되잖아요. 제가 읽는 책은 훨씬 많지만 결국 적는 책은 머무는 책갈피 나오는 책이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반성해요. 왜냐면 제가 머무는 책갈피에 쓸 책을 미리 정해놨거든요. 근데 그거 처음에는 이 정도면 올해는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정해놨는데 그거보다 책이 훨씬 엑셀에 들어간 건 많은데 그 나머지는 읽고도 책갈피로 만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결국 저에게도 유익이 되는 시간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약간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면 사실 그때부터는 김 빠지고 지속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나도 하면 좋고 그것이 이 사람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고 이런 것이어서 그냥 참 좋다. 벌써 저희가 이렇게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또 금방 갔는데 진짜 본격적인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어떡하지? 2부에서 저희가 또 한번 잠깐 끊었다가 이렇게 신간이라고 하기에 조금 이제 시간이 그래도 갔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의 책인 이 할머니와 친구하기 이야기를 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